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사과 나무 시기별 전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월은 이제 휴면기죠. 이때 이제 겨울 전정합니다. 겨울 전정이 하고 또 여름 전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정은 결국 1년 내내 하는 것이 이제 전정이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유인 또 전정이고, 가지를 이렇게 당겨 놓는 거, 끈으로 이렇게 매 놓는 거, 이거 다 유인에 속하죠. 그래서 1년 내내 하는 것이 전전인데, 그럼 그 시기에 어떤 것을 포인트를 잡고 전쟁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겨울 전쟁이라서 모든 것을 다 전제로 조건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고품질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또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빈 공간 없이 과일이 많이 달아야 되죠. 결실을 잘 달기 위해서 가지를 이렇게 빈 공간 없이 균형 있게 유지한다든가, 또 이 지나치게 가지가 많으면 측지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해충들이 발생되지 않게 약을 쳤을 때 약이 바로 그 해충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게끔 또 하고, 또 지나치게 이 가지들이 많고 안에 습해서 갈색 무늬병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분무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햇볕, 채광 통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잘 들어오게 채광 상태를 개선해 주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실이 이제 착색도 잘 되겠죠. 지금 현재 착색이 지금 오늘 10월 오늘 11일인가 그래서 이제 착색이 이 상태에 지금 와 있고, 25일 정도 이제 수확하려고 그래요. 25일이 이제 만개 후 175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 8일 날 이제 만개했으니까 10월 25일 정도가 175일 정도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에서 이제 일부 따고 아니 그러면 이제 한 일주 정도 더 있다가 30일까지 그래도 또 안 되면은 한 11월 한 2, 3일까지 놔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려고 하는데, 일단은 앞으로 남은 기간 오늘 11일이니까 15일 정도 남았죠. 14일 정도, 15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날씨가 좋으면은 또 비가 오려 왔어요. 비가 오려 오면은 이 색깔이 이렇게 나다가 이제 지연됩니다. 안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나면 땅에 보면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땅에 있는 질소질은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를 하게 되면 자람이 이제 우선이 되기 때문에 질소는 자라는 것이고, 이기 때문에 생장을 하려 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고, 비료에 대한 그 성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색이 이제 지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할 예정이고, 그래서 겨울 전정을 이제 하게 되겠는데, 겨울 전정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의 특색은 뭡니까? 이 가지를 많이 옆에 거 측지를 이제 끊어주면은 이 주간지가 이제 우로 올라가요. 우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을 끊어주게 되면은, 끊어진 안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튀어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신초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 눈 한 3개 정도는 세게 나오는 거죠.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세가 약한 나무일 때는 일단 여기 지금 이제 1년 자란 가지래. 1년. 그 수세가 센 건 아닙니다. 1년 자란 가지인데, 1년 자란 그 가지를 이 나무가 수세가 세다고 하면은, 약하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하다고 하면은 이 선단에서 이 3분의 1 또는 2 지점, 이 정도의 지점을 끊어주는 거죠. 끊어주고 또 많이 이렇게 끊어줍니다. 끊어주게 되면 일로 이제 신초들이 이제 이렇게 산발이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서 막혀져 있으니까 이 주간지가 이제 우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고, 많이 끊어주니까, 수세가 약한 나무는 많이 끊어져서 수세를 회복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끊어줌으로 인해서 수세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세가 약한 나무는 수세를 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간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걸 열을 끊어준다는 얘기죠. 끊으면 여기 가까이 끊어진 이 부분에서 수세가 강한 나무들이 같이 주간지가 되라고 많이 나옵니다. 고무풍선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은 우로 이렇게 솟아오르고, 위에서 누르면 옆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그 습성, 나무의 습성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무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기서 나무 관리를
이제 겨울 전쟁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 밑보다 요 밑에 하부 하단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지가 올라가면서도 이 가지가 이 측지가 가늘어져야 되겠죠. 밑에 거는 이제 좀 굵고 그 다음에 굵으면서 길고 밑에 이 하단부에 이 측지들이 이렇게 꽉 잡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세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지역에는 보면은 이제 거의 훑어버려요. 훑어버리니까 가지는 잘 만들죠. 가지는 잘 만드는데 이 가지가 같은 해에 이제 가지들이 전부 다 나온 격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면서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지를 아상 처리를 많이 냈죠. 아상 처리를 많이 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밑에 가지는 횟수가 4년째 되는 것이고 뭐 요 우로는 이제 3년 되고 저 우로는 이제 뭐 2년째 1년째 이렇게 됩니다.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가지들이 우에가 이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굵기가 그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우에를 이 선단이 이렇게 끊어 주었을 경우에 옆에 이제 가지들이 굵은 게 나와요. 이때는 끊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굵기가 이 밑에 측지보다도 위에 측지가 굵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제거를 해서 새로 이제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가지는 예를 들어서 1m 나갔으면 한 요 정도 우쪽에는 80cm, 요 간은 뭐 60cm라든가 뭐 30cm. 저 위에는 바로 직결지로서 과일을 바로 달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과일을 달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이 겨울에 이제 하는 전쟁이에요. 그것을 머리에 생각해서 하는 전쟁이 겨울 전쟁입니다. 동계 전쟁이라 하죠. 지금은 이렇게 나중에 이 측지를 교체를 할 상황이에요. 이걸 써먹다가 이게 필요 없으면 작은 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교체한다는 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지 교체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지를 이제 교체하면서 새로운 가지를 또 써먹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전쟁은 뭐 많죠. 겨울 많은데 어떻게 하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세가 강한 나무는 그럼 아까 끊어주라 그랬죠. 조금 강한 나무는 어디를 끊어주느냐. 아까 약한 나무를 설명했는데 수세가 강한 나무다 하면은 끊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면서 이 가지를 많이 이렇게 밑으로 유인해주고 꽃눈들을 많이 남겨놔두고 과일을 많이 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어차피 끊어줘야 된다고 하면은 연차 변환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끊으면 여기 아까 많이 나간다 그랬죠. 그러나 연차 변환부라든가 2차 성장한 지점 그거를 끊으면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로 생긴 요런 부분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부분에 여기에서 끊어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낮이죠. 낮이 눈이 안 나왔던 곳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눈 하나 놔두고 끊어주면은 여기 낮이 부분에 제어 이제 나가는 게 많이 나봤죠. 요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크기가 이렇게 많이 안 나가지 않는다. 이 나무가 수세가 전부 다 강한 나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나무 아니기 때문에 여름 전쟁에 할 때 여름 전쟁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세가 강한 나무들은 요게 연차 변환부라든가 요 낮이 발생된 부분 또는 요 2차 성장한 부분을 옆에 거 끊어주면 수세가 수세는 올라가지만 옆으로 나오는 가지들이 약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약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일은 이제 가지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뭐 다 키웠다. 이쪽의 부분은 뭐 거의 다 키웠어요. 그러면은 과일을 두고 완전하게 끊어줍니다. 여기 완전하게 끊어줘서 과일 안 갖고 왔네. 완전하게 끊어줘 가지고 요것이 끝 부분이 과일이 달려 갖고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열리게. 그럼 그 부분이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가지가 없다는 거죠. 과일이 많이 달렸다고 하면은 영양분이 나와서 이렇게 뻗쳐 나가지 못하죠. 예. 전부 다 사과가 영양분을 갖고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수세가 강한 나무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위, 끊어주는 부위가 연차 변환부 또는 요 낮이 발생된 부분 또는 2차 성장한 부분 앞에 그렇게 또 그런 것이 2차 성장도 안 하고 다 안 했는데 그런데 끊어주고 싶다 하면 그 부분 약간 요 눈 정도에 조금 이렇게 끊어줘서 나무에게 이렇게 흐름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름 전쟁을 또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름 전쟁은 주로 이제 도장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햇볕이 이제 겨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햇볕이 잘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이 이제 도장지가 이제 발생되죠. 도장지. 수세가 센 나무들은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도장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은 뭐 도장지라 볼 수 있죠. 여기 도장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도장성이 있는데, 이거 별로 도장지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내려놓으면 이제 과일이 다 달리죠. 그런데 도장지에 관련된 전쟁을 하는 것은 여름 전쟁이다. 여름 전쟁. 여름 전쟁은 그러니까 도장지가 햇볕을 가리잖아요. 햇볕.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약을 치면 약이 못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지. 옆으로 이것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약 치면 약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서 있으면 약이 안 들어간다. 부딪힌다는 얘기죠. 부딪히면 안쪽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장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여름 전쟁이다. 여름 전쟁. 그래, 여름 전쟁은 이제 어떤 것을 하느냐. 수세 조절하는 것도 이제 여름 전쟁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세가 아주 강하고, 여름에 잎이 아주 과범하게 한쪽에 있다. 그러면 하나를 끊어내고 싶다 하면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 그렇지만 또 이제 토양 관리, 시비 이런 거 지나치게 준 상태에서 자꾸 위에 끊어준다고 해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끊어주지만은, 토양에도 이제 비리, 시비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실입니다. 결실을 하는 전쟁이다. 결실 전쟁도 역시 이 결실을 할 때가 됐을 때는 물 주는 거, 사주에 물 단수하고 그 다음에 3주 남고는 완전 절수. 지금 사과 딸 때가 내일 모레인데 이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절수는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수확 시기에 이 날씨가 비가 오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절수한 시기에 절수하고 15도에서 20도 유지가 착색이 잘 되고 또 햇빛하고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면 과일이 이제 아주 맛도 좋고 색깔도 잘 나겠죠. 그래서 이제 착색 조절하는 것도 역시 그 여름 전쟁에 있다 한다. 여름 전쟁에 이제 착색 조절하는 것도 여름 전쟁 시에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나치게 이제 여름 전쟁 할 때 우리가 이제 끊어준다 그랬잖아요. 도장지 끊어주고 이런 게 끊어주고 햇빛이 안 들어가는데, 도장지가 아니더라도 소금 전쟁을 이렇게, 요거는 끊어줘야 되겠다 하면 이제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 전쟁은 딱 이렇게 하나 정도, 많이 끊어주면 안 돼요. 이 반발이 또 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하나 정도 이제, 만약에 이거는 아무래도 끊어줘야 되겠다. 마음 찜찜하면 끊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많이 끊어주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도장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끊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 전쟁해서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잎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잎을 이제 많이 이제 끊어낸다든가, 도장지를 너무 많이 쐬낸다면 잎파리가 많아야지 과일이 크죠. 커지고 또 맛도 나고 이런 것이 잎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잎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과일로 보내고 수치 내에도 갖고 뿌리도 가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색소도 여기서 안토시아니죠. 색깔. 그것이 만들어서 색깔 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잎에서 하기 때문에 잎은 많이 제거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과일 이 가까이 있는 잎들은 많이 제거하면 안 되죠. 한 뼘 정도는 완벽하게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잎눈 따는 것도 저는 하늘 딴 땄어요. 하늘 딴데 왜? 하늘 딴 이유는 단맛을 많이 내기 위해서고, 또 수세가 센 나무들은 그늘이 많이 지고 잎이 하지만 전부 다 잎이 수세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잎이 전부 다 우로 공중서 이렇게 서 있어요. 전부 우로 올라가 있죠. 전부 이제 우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따줘야 할 게 한두 개 있을까 말까래요. 그걸 내가 한 보름 날씨가 괜찮아지면 이제 다니면서 이제 한두 개씩만 딱 붙어 있는 것만, 딱 이때 붙어 있는 것만 이렇게 따줄 모양이네. 그러니까 별로 잎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세가 강한 나무들은 이렇게 좀 잎따기도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름 전쟁은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죠. 도장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장지를 있다고 해서 도장지를 다 끊어내면은 이제 물론 잎도 많이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도장지도
양분들이 이제 분산해야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햇볕을 들어온 공간에 두고 끊어주고 어느 정도는 남겨놔둬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양분이 이제 분산해야 되는데 이 분산 그걸로 이제 이렇게 도장지 속으로 이제 가죠. 가고 이러다 보면 다른 데로 갈 거 뭐 서로 분산해서 나눠져 가는데 도장지가 있던 걸 다 끊어주면 도장지로 갈 것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과일로 갈 수 있어요. 과일로 가다 보면 어떠냐? 퍽 터지죠. 여기 꼭지에서 가다가 여기 꼭지 부분에 이제 짜갈려진다. 이렇게 짜갈려지는 게 이제 열과 발생이다. 열과 방체. 꼭지 부분에 이렇게 짜갈려진다. 이 열과가 도장지를 잘못 제거하게 되면 열과 발생이 되는데 그 열과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슘 요소 연막 칼슘을 이제 살포하죠. 분질화라든가 저런 열과라든가 이런 거 발생되지 않도록 꽉 힘을 주게 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칼슘을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6월달에는 이제 또 전쟁을 또 하죠. 5월달 6월달 전쟁은 그럼 어떤 전쟁이냐? 5월달 6월달 전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장 내년도에 과일을 얼마큼 달리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5, 6월달에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5, 6월달에는 꽃눈 분화기입니다. 꽃눈 분화. 그러니까 내년도에 꽃눈을 만들어지는 시기다 이게 5월 6월달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이 5, 6월달 돼서 이걸 내가 이렇게 내려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놨을 때면 여기에 꽃눈이 아주 잘 생겼을 거예요. 잘 생긴 게 만들어졌는데 5, 6월달 제가 이렇게 감 놔뒀습니다. 감 놔뒀으니까 여기 꽃눈이 생겼다가 여기 보면은 2차 성장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2차가 이렇게 올라갔죠. 세로 요만큼 한 3cm 컸네요. 3cm 컸는데 꽃눈은 그래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꽃눈이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5, 6월 달의 전쟁은 어떤 전쟁 하느냐? 도장지가 너무 많으면 그냥 글로 이제 과분하게 그러니까 그 크기만 그냥 영양 생장으로만 이제 막 커요. 막 커. 그 다음에 적당하게 유인을 해주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놔줘야죠. 그러니까 영양이 일로 가면 이쪽으로 영양이 부족하겠죠. 부족하면 뭡니까? 꽃눈이 만들어져요. 식물들이 힘들면은 꽃을 핍니다. 죽어가면서도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뭐야 존속 번식을 위한 자기의 그 식물체는 식물체 자기의 본체를 남기고 싶은 겁니다. 남기고 싶고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부족해서 죽어가면서도 꽃을 피우는 것이 식물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양분이 일로 가고 영양분이 부족한 부분에 꽃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꽃눈이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물 내려서 있는 것은 지금 꽃눈이 엄청 커요. 이렇게 엄청 크죠. 뭐 이건 뭐 아주 이렇게 성냥알 2개 정도 2개 정도입니다. 2개 정도 이렇게 이러한 부분은 꽃눈이 이렇게 실해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유인을 통해서 이게 유인이 된 거죠. 이게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꽃눈이 이렇게 많이 되고 위에 거는 꽃눈이 없다는 것이죠. 꽃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전쟁은 도장지를 견제지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다 제거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만 봐서 그야말로 햇볕이 안 들어가는 그 공간 거기에서 제거하고 그 외에는 드문드문 놔줘서 견제지 역할을 하고 그럼 수분이 이렇게 영양분이 이렇게 가고 영양분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꽃눈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8일은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남북 세력을 이제 억제할 목적이라면 이제 소금 전쟁, 소금 전쟁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금 전쟁이라서 많이 끊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세 여부가 너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나 정도 소금 전쟁할 때 수세가 강한 측지가 하나 아주 세게 이렇게 나와 있다 지금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양분을 지나치게 이제 잎을 통해서 양분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서 쓰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많이 만들지 못하게 잎이 많은 곳을 끊어주는 것이 세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세 부분을 보고 7, 8월 때는 수세 부분을 보고 전쟁을 그렇게 도장지하고 그렇게 끊어주면 된다. 그다음 9월 달에는 이제 과실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과일을 이제
수확기를 이제 맞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9월 달에는 품질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착색을 잘 내야 되잖아요. 그 착색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도장제 햇볕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장지를 이제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니까 도장지 전체 다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잎에서 만든 광합성을 작용을 해서 9월달, 10월달에 만드는 것의 양분이 과일로 가고 나머지가 이제 땅으로 많이 가는 그 시기래. 9월, 10월 요 시기가. 그러니까 요 9월달에는 이 도장지를 제거할 때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제거해도 돼요. 왜냐하면 2차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9월달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들어가게끔 한다고 하면은 과일의 색깔이 또 잘 나잖아요. 그래서 착색 증진을 위해서 9월달에는 끊으면은 이렇게 반발력이 생기지 않는 시기다. 그러니까 하지를 지난 시점부터는 반발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 요 시점에 도장지 너무 많이 또 제거해 주면은 이 도장지로 갈 수 있는 양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일로 가가지고 열과 찢어진다. 그거 아까 말씀드렸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일 인접에 있는 잎들은 한 뼘이죠. 한 뼘. 좌우로 뭐 이렇게 해서 한 뼘씩 있는 그 잎들은 우리가 뜯지 않는 게 좋습니다. 뜯지 않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주 남기고 이렇게 햇빛이 좀 이 과일이 좀 익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들려 있기 때문에 잎은 뭐 거의 뭐 저는 별로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세력이 약한 나무는 도장지를 또 제거를 다 해주면 세력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도장지도 전부 다 이 영양분을 받고 이 세력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약한 나무들은 가급적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도장지 놔둬야 된다. 세력이 약한 나무 놔두고 있다가 겨울 전등 때 모두 다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전정 시기별로 이제 전정 방법입니다. 시기별로.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이 5월, 6월 달 우리가 이 가지가 너무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과일 달린 것도 너무 길고 과일 필요 없다 하면 그때 끊어주는 거. 끊어주면 새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새로 나온 과일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유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 특지들이 가급적인 수평으로 유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이제 하여튼 내년도 꽃눈 만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이 5, 6월 달 우리가 유인 또 이제 전정이죠. 그리고 수세가 아주 강하면은 이 전목 부위에 이제 흙을 많이 끌어내서 노출을 많이 시키는데, 뭐 환상 박피하고 뭐 스쿼링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